사실 교정에서 만나면요, 이상하게 어린아이 마음으로 돌아가요. 그래서 누구라도 순수해지기 때문에 이 시간이 그래서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YCN 최고 경영자 과정 주임 교수 강재한입니다. 정말 많이 기다려주셨습니다. 강재한 교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궁금하시기도 했을 텐데요. 오늘 강의로 제 모든 걸 보여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강의하는 이 강의는요, 지피지기 행복심리학입니다. 자, 지피지기 뜻이 뭔지 아시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이런 뜻이거든요. 지피지기 행복심리학. 지피지기면 어떻다고요? 백전 백승 이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근데 자, 지피지기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또 타인을 알고 나를 알면, 또 나를 알고 타인을 알면 행복해지더라. 오늘 행복 심리학 시간입니다. 자, 여기서 잠깐 서로에게 인사 한번 나눠볼게요. 반가워요. 얼굴 같이 마주해주세요. 반가워요. 여기서 반가워요. 자, 건배사 하나만 가르쳐 드릴게요. 자, 두 손을 이렇게 엄지척을 해주세요. 엄지척. 그리고 상대를 해서 당신 하면서 건배하면요, 멋져 해주시는 거예요. 자, 당신 준비해요. 당신 멋져 이거예요. 자, 서로를 하나 둘 셋 넷. 당신 멋져. 오늘의 건배사는 이렇게 멋져. 좋습니다. 오늘의 건배사는 당신 멋져. 누군가에게 덕담을 이렇게 했을 때 그 덕담은 돌고 돌아서 나에게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제 인생에도 언제나 내가, 나의 존재가 누군가에게 무엇이 되고 싶은가,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 늘 그런 생각을 하고 삽니다. 그래서 강연을 하게 된 계기도 바로 그래서 시작을 했습니다. 저의 작은 재능을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시간에. 자, 요 그림 한 번만 봐주세요. 지금 우리 여기 살아있는 날의 기적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 누군가는 지금 이 패널림픽에서 금메달을 탔던 이 탁구 선수는요, 두 팔이 없어요. 상상할 수도 없는 두 팔이 없는 탁구 선수였어요. 두 팔이 없는데 뭘로 입에다 물고, 탁구채를 입에다 물고 탁구공을 쳐서 패널림픽에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굉장하죠? 우리 지금 이 순간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 느껴지실 수 있을 거예요. 자, 이제 한계를 넘고 꿈을 이루는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잡아보았습니다. 이 친구는요, 태어날 때부터 다리 소아마비에 걸려서 걸을 수가 없는 친구였어요. 근데 이 친구의 직업은 뭐냐면요, 파리에서 지금 뭘까요? 패션 모델이에요. 상상할 수 있었을까요? 내 딸이, 내 아이가 걸을 수 없는 아이를 데리고 무대에 세울 수 있는 이 엄마의 열정, 또 이 아이의 자존감과 이 아이의 충만감, 이런 것들로 걸을 수 있는 걸 넘어서서 이렇게 큰 무대에 서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가만히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얼마나 많은 불평을 했고, 얼마나 많은 투덜거림과 자기 상실감을 갖고 살았었나 한번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한 분을 소개하겠습니다. 일본의 시바타 도요라고 하는 작가입니다. 이분은 99세에 약해지지마 라고 하는 시집을 출간하게 됩니다. 99세에 출간을 해서요, 99세에 출간을 했는데 100세에 일본 열도를 모두 다 울리게 된 베스트셀러 작가가 됩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몇 살에 사망하셨냐면요, 103세 사망하게 됩니다. 그때까지 160만 부, 주기 75만 부라고 했잖아요. 근데 160만 부, 200만 부, 지금 300만 부가 팔려가고 있습니다. 몇 살에 시집을 냈다고요? 99세. 여러분들 지금 몇 학년이십니까? 5학년, 6학년, 아주 많아도 7학년인데 우리 99세 되려면 앞으로 30년은 더 살아야 돼요. 30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인생의 변화가 있을지 여러분들이 한번 여러분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저도 아직은 미약하고 부족함이 많지만 이렇게 무대에 더 많이 세워드리고 싶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들이 88세가 되었는데 강연자가 되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YCN 교실에 섰던 경험을 통해서. 한 번만 저와 함께 이런 경험과 이런 과정을 한 번만 더 크게 업그레이드 되는 시간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제목이 약해지지 마였습니다. 자, 강대한 시인의 행복 심리학. 저는 30살에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하게 됩니다. 30살에 당선하게 된 고 신춘문예 출신 시인들이 사실은 많지는 않아요. 대부분 40대, 50대 원숙하게 무르익었을 때 되는데 저는 그 시기에 굉장히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그 간절함을 가지고 시를 썼고 이렇게 해서 7권의 시집이 총 출간되어 있고 그 중에 한 권, 8권째는 에세이집이 출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보문고에서 제 시집이나 에세이집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 딱 한 권이 베스트셀러가 됐는데 그 당시에 정호승 시인이 1등, 제가 2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근데 결국은 끝까지 1등을 못하는 늘 제 스스로 느끼길 때는 루저의 삶을 살았다고 생각합니다. 뭐 학교 다닐 때도 단 한 번 전교 1등 해본 적 없고요. 학교에서 반 1등도 해본 적 없고요. 늘 부반장, 반장 한 번도 해본 적 없고요. 늘 제2의 삶을 살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제가 저를 일으키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저를 무대에 세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신춘문예에 당선되고 노천명 문학상 당선되고 KBS 드라마 OST에 제 가사가 실리게 되면서 점점점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끔찍한 가난을 딛고 일어나서 시인이면 밥을 굶는다, 시 쓰지 마라, 엄마가 그렇게 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엄마,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엄마가 저를 어디로 보내려고 했냐면 옛날 어른들 아시나요? 그 고속버스 안내양, 그거 하면 돈 벌 수 있다고 학교 가지 말고 고속버스 안내양을 하라고 엄마가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엄마, 나는 내가 가진 재능이 있는 것 같아. 난 꼭 국문학과를 가고 싶어. 그래서 끝까지 우기고 우겨서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국문학을 전공했고 그렇게 하면서 시인이 되었습니다. 근데 시인이 되고 보니까 통장에 10원도 안 찍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내가 먹고 살 수 있을까 그렇게 갈등하면서 살아왔는데 그때 드디어 터져주기 시작했습니다. 조항조의 괜찮아요? 또는 뭐 KBS 드라마 내 사랑 누굴까 유명한 드라마였어요. 김수현 드라마. 그 드라마에 제 가사가 들어가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나도 살 수 있는 사람이 됐구나. 눈물 젖은 빵을 안 먹어도 될 수 있겠구나 이러면서 여기까지 걸어왔습니다. 여기까지 참 잘 걸어왔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강재현 시인의 행복 심리학은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동서양의 심리학을 모두 다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있는데요. 자, 첫 번째, MBTI 나 한번 해본 적 있다 손 들어보세요. MBTI 이렇게 뭐 질문지 해가지고 내가 어떤 성격인지 찾아본 적 없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네. 두 분이 있으세요. 없는 분들도 많아요. 그죠? 이분들은 사회생활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다는 증거입니다. 아마 교육비를 많이 내셨을 거예요. 여기저기. 자, 그런데 거기에서 왜 MBTI를 왜 해야 되냐면요. 요즘 젊은 대학생 아이들은 내 짝이 I형인지 E형인지 내성적인지 외향적인지 다 알고 그에 맞춰서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저 아이에게 내가 상처 주면 평생을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대하니까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의 성향은 나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면 I와 E, J와 P, S와 T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요. 한번 그렇게 보여드릴게요. 자, MBTI는 총 16가지
성향의 유형을 나누게 됩니다. 외향형이냐 내향형이냐 찾는 게 에너지의 방향, 나의 에너지의 방향이 외향적으로 흐르면 E가 설정하게 되고요. 내향적이라 하면 I가 설정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A형과 O형이 거기서 혈액형으로 나눠지게 되는 것처럼 O형은 외향형, A형은 뭐 I형 이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딱 봐도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얼굴만 봐도 어느 순간은 찍신이 옵니다. 귀신처럼. 저기 계신 어떤 분 한 분 계시죠? 약간 딱 I형이 딱 뜨겠죠? 여기 계신 어떤 분은 E형이 딱 뜨겠네요. 그죠? 그렇게. 그런데 거기서 이제 또 세분화돼서 들어가면 S냐 N으로 나누는데요. S형은요, 감각적이에요. 모든 면에서 직관적인 건 어떤 느낌에 의존하는 거고요. 감각은 또 식스센스, 또 다른 감각을 찾는 거예요. 오감이냐 육감이냐 그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 거죠. 어느 날 갑자기 말도 안 되는 말을 딱 던졌는데 그 사람 말이 되게 맞는 경우가 있어요. 그게 귀신 들려서일까요? 직관형의 사람들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많이 갖게 됩니다. 이제 T냐 F냐 사고형이냐 감정형이냐 여기서 굉장히 크게 달라져요. 어떤 결정 방식에 있어서 사고형은 아주 분석적입니다. 생각이 깊어요. 사려가 깊고 감정형은요 즉흥적이에요. 내일 여행 갈 건데 사고형들은 내일 아침 8시에 어디서 저기 기차를 타고 몇 시에 도착해서 12시에 점심을 먹고 집에 돌아오면 몇 시가 되겠구나 쫙 계획을 짜니다. 즉 저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저는 대표적인 감정형이에요. 감정형의 사람들은요 그런 계산 안 해요. 어느 날 갑자기 훌쩍 떠나고 싶으면 어느 날 갑자기 확 떠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고형의 사람은 얘가 절대로 이해가 안 가겠죠. 왜 저래? 왜 갑자기 집을 뛰쳐나가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또 감정형의 사람들은 이 욱하는 이 심정을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 아니 내일 되면 알아서 저절로 일어날 건데 왜 저러고 계획을 짜? 이렇게 되는 거죠. 피곤해. 정말 너무 짜증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서로를 알고 나면 이게 방향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형과 인식형의 사람들은요, 판단형은 J입니다. 그래서 매 순간 판단을 하고 살아요. 이 사람은 성격이 이러니까 내가 이렇게 대하겠구나. 저 사람은 성격이 이러니까 모든 걸 판단하게 됩니다. 인식형은요, 흡수해요. 그냥 그도 그러려니 이렇게 작용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그러면 본인의 성향과 함께 그렇게 이제 질문지가 나와요. MBTI는 총 100몇십 개 너무 많은 질문지를 있어서 제가 안 뽑아왔어요. 자, 저는요 ENFP라는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ENFP 읽어볼게요. ENFP 재기발랄한 활동가. 제가 이런 성격인지 저는 몰랐어요. 30살이 돼서야 알았어요. 이런 ENFP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환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 재기발랄한 그 성격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니면 절대로 발휘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자유로운 사고의 소유자고요. 종종 분위기 메이커 역할도 합니다. 단순한 면도 있고요.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 제가 이 열정을 어디다 쏟아부을까 고민해 봤더니 강연계로 딱 어울리는 제가 됐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맞죠? 지피지기 맞죠? 제가 저를 알아야 여러분들에게 쓸 수 있겠어서 저는 MBTI를 자격증을 따가면서 공부를 했고요. 또 하나는요, 애니어그램. 요거 좀 한번 봐주세요. 애니어그램은요, 3가지 유형으로 나누게 됩니다. 단순해요. 머리형이냐, 가슴형이냐, 몸 중심의 형이냐. 이것도 굉장히 복잡한 과정을 통하지만 결국은 사람을 아는 힘을 갖게 됩니다. 어떤 누군가는요, 이 사고, 지능이 굉장히 발달해서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누군가는요, 저기 선생님 같아요. 가슴형의 사람일 거예요, 아마도. 가슴이 따뜻해서
모든 그 정으로 모든 걸 이끌어 가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게 될 거고요. 몸 중심의 사람들은요, 본능 중심이에요. 남자분들이 이런 분들이 많은데, 스포츠맨들, 이런 사람들이 본능 중심이 많고요. 시인이나 예술가들은 가슴형의 중심들이 많고요. 이과적인 사람들이 몸 중심, 머리 중심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요. 이것 또한 굉장히 많은 질문지, 설문지를 가지고 이렇게 애니어그램을 갖게 됩니다. 그러면 누군가는 어떤 성향인가라고 알기 위해서 그것을 확인해보는 과정을 갖는데요. 알고 보면 다 똑같아요. MBTI나 애니어그램이나 다 같은 어떤 성향을 찾기 위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단순하게 갈게요. DISC. 자, 읽으면요. 디스크 성격 유형. 요즘에요. 새로 나왔어요. DISC 이렇게 읽어야 돼요. 디스크. 그럼 도미넌스라고 하죠. 도미넌스. 이렇게 또 인플루언서, 그런 얘기 들어봤죠. 인플루언서 요즘에 나오죠. 어떤 영향력을 주는 사람들. 또 스테리니스, 끈기와 불변함을 가진 사람들. 또 컨사이언스, 양심과 성실함을 가진 사람들. 여기에 어떤 성향을 갖는지 여러분들에게 제가 설문지를 지금 나눠드렸어요. 설문지 나눠드렸더니 계산을 다 해봤더니 나는 거기 보면 D, I, S, C. 선생님 어느 거에 가장 많은 점수가 나왔나요? S가 30점. 오, S가 30점이요? 네. 그럼 선생님 끈기와 불변. 아, 맞다. 정말 맞다. 그죠? 끈기와 불변. 굉장히 큰 장점을 가진 분이세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사람. DIS. 자, 또 나는 S34. 가장 높아요. S34가. 선생님도 끈기와 불변. 혹시 D 나오신 분 없나요? D가 점수가 가장 높은 분. 선생님 혹시 인플루언서 안 나왔습니까? I 안 나왔어요. I가 가장 높다. 안 해보셨어요. 점장님. 혹시 점장님, 부회장님 혹시 뭐 나왔어요? S. 이거 희한하네요. 여기는 S 분들이 이렇게 많네요. 원장님은 뭐가 나왔어요? S. 아이고야. 딱이십니다. 사실 이분들은 딱 S. 끈기와 불변이 나올 수밖에 없는 성향의 사람들이 모여 계시고요. 또 혹시 C 누구? 선생님이요? 이사님 C. AB형이세요 혹시? 네, 맞아요. 오케이. AB형은 C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너무 양심적이고. 자, 이사님이 처음에 본인을 소개할 때 저는 거짓말을 할지 몰라요. 왜 엄격한 집안에서 살아서 이랬잖아요. 그 양심과 성실. 이게 우습게 보여도 굉장히 설문지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집니다.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해보시면 정말 좋아요. 맞아요. 그죠? C가 나왔죠. 근데 30점 넘은 게 지금 제가 S가 최고로 많고요. 네. 그다음에 또 31점 된 게 네, C요. 그러면 요 부분이 요 부분보다, 자, 여기는 모든 표출이 만약에 MBTI로 따지면 A형에 가깝고 여기는 I형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면 이 형은 분출하는 거고 얘는 수렴하는 애들인 거예요. 선생님은 얘네들이 더 가깝게 나왔으니까 나는 수렴형이었는데, 여태까지는 선생님은 되게 일본에서도 처음에 아가씨 때 이럴 때 되게 조용한 성격이었을 수도 있어요. 그죠? 맞아요. 나대지 않고 네. 굉장히 소극적이면서 자기 할 일만 최선을 다하고, 근데 한국에 와서 살아남으려니까 강한 척을 하는 것 뿐이에요 지금. 한국에 와서? 난 일본에서. 일본에서부터. 네.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가서 살아남으려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되니까 사람이 이해가 되잖아요. 이분이 강해 보였어요? 선생님들 어때 보였어요? 처음에 강해 보였죠. 만들어진 거예요. 알고 봤더니 이렇게 검색해봤더니 31, 다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 내가 누군지 사회적으로 만들어진 겉모습에 나와 내면의 나를 찾을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또 어떤 누군가는요, 이런 성격을 여기 가졌는데, 박영근 씨 D요. 이런 성격을 가졌는데 사회생활에 또는 가정생활에 억눌린 현실 때문에
이런 성향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원래는 이 성향인데 내가 남들에게 볼 때는 이렇게 엄맥이 죽어 이러고 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진짜 나는 누군지 찾기 위해서 이렇게 디스크 유형의 그런 성향을 찾아보는 것입니다. 또 혹시 아직 안 해주셨나? 정찬현 회장님 어떤 거 나왔어요? 어떤 게 가장 점수가 높아요? 아직 다 높아요? 다 높아요? 아 저런 경우는 왜 그런지 알려드릴게요. 산전수전, 공중전, 세균전까지 다 겪고 나니까 어느 것도 안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세균전까지 겪고 나니까 어느 것 왜 카멜레온이야 그야말로 어디서든지 다 적응이 가능해.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대로, 이 사람들을 만나면 이 사람들 나름대로 그냥 다 살아남아 오는 거죠. 저 사막에 갖다 놔도 아마 살아남아 오실 그런 분으로 보시면 됩니다. 돌아오실. 훌륭하신 분들만 계시네요. 그런데 제가 너무 특징이 있어요. 이렇게 교실에서 만나잖아요. 그러면 S역의 사람들이 진짜 유독이 70%가 돼요. 이 시간에 나이트클럽도 안 가고 저런데 콜라텍도 안 가고 여기 오는 분들은 S형, 스테디니스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면 왜 있잖아요. 왜 노래교실 알죠? 노래교실 가면 거기 가면 이런 분들이 되게 많아요. D나 I형의 사람들이. 왜? 그 서로 내가 먼저 하려고 해요. 그 목소리도 굉장히 큰 사람들이 많고요. 그러면 장단점이 있겠죠. 이런 장점의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없으면 세상이 굴러가지가 않아요. 그죠? 또 이 사람들만 놓으면 뭔가 움직여지지가 않아요. 아 그래서 알았어요. 우리 이기의 분들이 너무 스테디한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뭔가 으쌰으쌰 출발하자 이런 게 늦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주도적인 사람들이 몇 분이 계셔주셔야 되는데 많지가 않네요. D형의 사람들. 그러면 한번 분석해 볼게요. 디스크 유형은요 24문항 정도가 됩니다. MBTI는 92문항 또는 100문항이 넘어가요. 예를 들어서 어떤 질문이 나오냐면요.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통 결정을 빨리 한다. D나 I형이 나오겠죠. 그래. 만약에 그죠? 디스크 유형에서 D나 I가 나오겠고요. 의사결정을 하는데 시간이 걸린다. 이 사람들은 S나 C가 나오겠죠. 말을 빨리 하는 편이면 목소리가 큰 편이다. 이렇다면 역시 또 D나 I가 나올 거고요. 말을 천천히 하는 편이다. 등등 이렇게 해서 그렇게 성격 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뭐 다른 질문거리가 만들어지기가 참 어려워요. 그러면 자 한번 D는요 주도형의 사람들 꼭 기억해 주세요. I는 사교형의 사람들 인플루언서입니다. C는요 신중형의 사람들, S는 안정형의 사람들. 그래서 아까 회장님 나는 일이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는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외향적이면서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렇게 엮여지고요. 또 저쪽은요 관계지형 사람이 더 중요해요 하는 사람들은 S 사람들은요 사람이 더 중요하게 됩니다. 일이 중요한 사람들은 이쪽에 속하고요. 사람이 중요한 사람들은 I나 S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자 가로로 한번 자르고 세로로 한번 잘라보세요. 외향적인 사람들은 D나 I가 나오는데 내향적인 사람들은 C나 S가 나옵니다. 그런데 또 세로로 잘라보면 업무 지향, 일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D나 C가 나오고요. 관계 지향점,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들은 I나 S가 나오게 됩니다. 이건 뭐가 잘났고 뭐가 못났고 이런 뜻이 아니에요.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사느냐가 더 찾게 되는 자기 성향을 찾게 되는 이런 현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그러면요. 자, D형의 사람들은 여기서 메모해 볼게요. 프린트에 돼 있을까요? 제가 올려드릴게요. 메모 안 해도 우리 모든 자료 올려드릴게요. D형의 사람들은요. 많은 일을 자기 혼자 하려고 해요. 자기가 아니면 다 안 되는 줄 알아요. 사실은 저도 딱 도미넌스형이에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 할 일은 많고 가랑이 찢어지는 느낌이죠. 조급하기도 하고요. 고집도 되게 세요. 왜? 내가 아니면 안 되니까.
고집도 되게 세고요. 목표 지향적, 결과 지향적이에요. 그러다 보니 실수가 많아요. 하지만 이런 사람들의 장점은 많은 일을 스스로 해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자, I형의 사람들은요, 사람 지향적인 사람이에요. 인플루언서, 다 함께 능력에 대한 과대평가가 좀 있기도 해요. 별거 없는데도 사람을 좋아하다 보니 이렇게 결과에 나타난 낙관성도 되게 좋고요. 설득력도 되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인상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D형이나 I형, 아까 우리 선생님 C형이나 S형에서 나온 것처럼 저는 여기에서 더 많은 점수가 나와요. 근데 저는 정말 고등학교 때까지, 대학 때까지 A형인 줄 알고 살았어요. 제가. 공사를 안 했어요? 응? 공사를? 강원도 하천군에 살았어요.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대학 가서야나 내가 O형인 줄 알았던 거예요. 병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러니까 너무 건강했던 거죠. 산골 소녀들은 그래야 자생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가봤더니 내가 O형인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O형은 굉장히 적극적이고 그런데 나는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게 환경의 지배를 받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 나중에 디스크 유형의 이런 DI형을 갖는다는 걸 알게 된 거죠. C형은요, 분석적이에요. 완벽주의. 여기 나타나네요. 벌써 완벽주의, 정리정돈. 집에 가면 이런 분들은요, 딱딱 정리돼요. 이제 저 같은 스타일은 가다가 신발 이쪽에 하나 벗어놓고, 양말 저쪽에 하나 벗어놓고 이러고 막 다니게 됩니다. 근데 자기훈련이 철저한 사람들이세요. 근데 남이 실수하는 걸 별로 용납을 못해요. 왜? 자기도 완벽하니까. 근데 왜 이상하잖아. 쟤는 왜 맨날 질질 흘리고 다녀.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저 같은 사람들은 또 못 따라가요. 그 사람 아무리 따라가고 싶어도 그런 사람들 못 따라간단 말이에요. 서로를 인정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세요. 자, S형의 사람들은요, 스테디니스한 사람이니까 안전을 추구해요. 그래서 팀 지향적이에요. 이런 S형의 사람들한테 맡겨놓으면요, 좋은 게 있어요. 저절로 굴러가요. S형의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팀은 잘 안 깨져요. 지난 1기에서 이분이 그 역할을 톡톡히 해줬어요. 왜 그랬나 했더니 S형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관성이 있고요. 그리고 지나치게 관대해요 또. 장점은 그렇고요. 단점도 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을 좀 회피하다 보니까 남들이 볼 때 우유부단해 보이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딱 맞아요. 그렇게 디스크 유형을 그렇게 분석해 보면 돼요. 아까 제가 질문지 드렸던 걸요, 가서 자제분들한테나 남편한테 꼭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내 아이가 어떤 형인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혈액형과도 연관이 됩니다. 질문지를 이렇게 제가 올려드렸으니까 프린트 뽑아서 하셔도 되고요. 애들한테 직접 보내주세요. 인터넷으로, 카톡으로 보내주면서 이거 한번 몇 장인가 확인해 보라고 해주세요. 자, BC 460년 전에 서양의학의 원료였던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히포크라테스의 사기질론을 얘기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까지 여태까지 MBTI, 애니어그램, 디스크 유형을 심리학으로 우리가 찾아냈습니다. 그런데 히포크라테스의 사기질론, 역시 심리학은 4대4, 사기질론. 자, 그 당시에, 지금부터 3000년 전이죠. 거의 3000년 전에 이 사람은 사람들이 체내에 가지고 있는 그 체액에 따라 사람의 성향이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뭐 가지고요? 타액 가지고. 그러면 타액은 먹어봤어야 알죠. 이 사람이 무슨 성향인지. 이 의사는요, 그 사람들의 타액을 채취해서 그 사람의 성향을 4가지 기질로 분석했대요. 여기서 중요한 비밀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자들은요, 남자들도 그럴 줄 모르는데 난 남자가 아니라서 모르겠어요. 여성들은요, 남자와 첫 키스를 딱 해보는 순간 이 남자와 내가 맞는지 안 맞는지 알 수 있대요. 경험해 보신 적 없으세요? 생각 못 해봤어요? 실력을 하면 안 돼요? 네? 실력을 하면 안 돼요? 딱 좋아요, 딱 좋아요. 오늘 다 실험 좋아하잖아요. 아, 좋아하잖아. 진짜 이
사실을 몰랐으니까 확인을 못했던 거죠. 그런데 이 사실을 알고 나면 확인을 할 수 있는 거죠. 한번 꼭 기억해 보세요. 그래서 근데 이미 한참 누구하고 해요? 아니 키스를 해볼 수 있어요. 잠깐만요. 이미 신랑이 막 30년 살아온 남편하고는 해결이 안 돼. 너무 이거 뭐가 아니 오래 같이 살던 사람하고는 안 되고 첫 키스 처음에 딱 키스를 해봤는데 여자들은 정말로 알 수 있대요. 저는 경험을 해봤나? 수십 년 전 일이랑 다 잊어버려요. 정말요? 왜 그렇게 살았어요? 그럼 오늘 이번 주 숙제가 있어요.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번 주 숙제를 내주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번 주 숙제 다음 주까지 키스를 한번 해보고 싶죠. 다음 주까지 오늘 근데 남자가 안 돼서 제가 모르겠어요. 남자분들은 정말 아는지 모르 감각이 그 정도 살아있는지 남자도 똑같을까요? 역시 그렇구나. 인간은 똑같구나, 그죠? 남자 여자가 똑같구나. 그러면 한번 다 같이 실험해 보세요. 각자. 옆에 오니까 뭐 나가세요. 각자. 아이고 착해. 가면 여기가 근데 각자 알아서 해결하시죠. 자, 그래서 히포크라테스의 인간의 기질의 정의를 보면요, 인간은 몸 자체가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로 이루어졌다고 그 당시 거의 3000년 전에 2700년 전에 밝혔던 거죠. 근데 그보다 딱 300년 전에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은요, 서양의 원류 또 철학자예요. 그 사람은요, 인간은 물로 이루어졌다, 모든 원소는 물로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물을 먹지 못하면 죽잖아요. 그리고 우리 몸의 70%가 물로 이루어졌고요. 그래서 그 3000년 전에는 물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했던 그 원소의 기준을요, 이 히포크라테스는 4기질로 4가지로 프로세스에서 찾아낸 거예요. 그러면 인간의 기질이 결정되는 것은 몸 안에 뭘로? 세액과 혈액으로 결정된다. 그래서 혈액과 점액과 흙담즙과 담즙으로 판단했대요. 그래서 이 4가지 책 중에 나의 신체는 어느 책이 우세한가를 판단해서 4기질론을 찾아냈대요. 와, 2700년 전에 이러이러한 일이 있다는 게 참 대단하죠. 그래서 기질 테스트를 한번 보면요, 여기서 보면요, 4가지로 또 나눴어요. 그러면 다혈질이냐, 담즙질이냐, 점액질이냐, 우울질이냐, 이 4가지로 나눴던 거예요. 다혈질은요, 굉장히 웅변적인 사람들. 그럼 아까 MBTI에서 E형에 가까운 사람들, 이 사람 점액질이나 우울증의 사람들은 I형에 가까운 사람들. 자, 그러면 여태까지 서양이나 동양이나 다 나눠봐도 인간의 기질을 4가지로 나눈 게 정설이 맞고, 거기서 4, 16으로 또 나눠지고 16을 또 4개로 나누고, 그래서 108번째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다혈질들은요, 웅변적이고 낙천적이고 외향적인 사람들, 적극적이고 창조적이고 유머러스한 사람들, 호기심이 많고 아주 명랑하고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게 참 그런 까불고 명랑하고 그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지 알아요? 순진하고 천진난만해요. 일기의 회장님 중에 우리 김종사 회장님도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아요. 딱 다혈질에 속하네요, 그죠? 딱 맞죠? 호기심 충만해, 명랑하고, 근데 알고 봤더니 속으로 쫙 들어가 봤더니 천진난만해. 그런 사람들의 가장 큰 장점은 또 천진난만해. 아닌 것 같아요. 천진난만해. 그리고 힘과 그분들은 정력이 세대요. 안 만나봐서 모르겠어요. 기분파 딱이죠. 다혈질의 사람들. 그러면 이걸 또 사상의학과 연결할 수 있어요. 그런 기질의 사람들이 태양인의 기질이 되게 많고요. 좀 이따 태양인이 다혈질이라고요? 네, 다혈질. 자, 담즙질의 사람들 볼게요. B형과 가까워요. 이 사람들은
만약 O형과 가깝다면 저 사람들은 행동가이고 외향적이고 낙천적인데 얘랑 굉장히 닮았어요. 그 MBTI의 E형으로. 그런데 다른 게 이 사람들은 더 리더적이에요. 더 리더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활동적이고 역동적이에요. 문제 해결 영역이 아주 탁월해요. 그럼 이분들이 O형이라면 저 사람들은 B형이 가깝겠죠. B형이라는 어떤 영화 나온 적 있죠? B형 남자? 나쁜 남자 B형? 나쁜 남자 B형. 이런 그런 영화 제목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나쁜 남자라고 평가받는 이유는 굉장히 리더적이고 목표지향적이고 문제 해결력이 강하다 보니까 단호해요. 자를 때는 확실하게 자르니까 그렇게 B형 B형은 남자들을. 아침에 얘기하고 밤에 잊어버려요. 오. B형들은. 예. 그래서 강한 의지가 있고 자기만을 위해서 네네. 도전적인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그걸 와가마마 자기 멋대로 움직이는 사람 B형이라고. B형이라고 해요. 그러면 어느 나라나 그 B형의 남자들은 그런 기질이 있네요. B형의 여자를 그래요. 남자나 사람은 다 제가 똑같다는. B형이야 그러면 그래 그럼 조심해야 되겠다. 그렇게 인식돼 있어요. 네. 일본에서는요, 이 혈액형을 가지고 유치원 아이들에게 접목을 시켜서 아이들을 교육하는 이 방법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게 발달이 돼 있어요, 심리학이. 근데 자, 이제 점액질로 넘어갈게요. 점액질은 관찰자이고요, 약간 내성적이에요. 그리고 비관적인 면이 굉장히 많아요. 평화주의자, 평화를 싸우는 걸 너무 싫어해요. 왜? 자기가 다치니까. 자기 마음이 약하니까. 그 겸손하고 태평하고 느긋한. 중재하고 싶어해요. 고요하고 싶어하고. 재치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절하고 되게 좋은 단어 되게 많다 그죠? 그리고 상냥하고 농담도 잘하고 이렇게 배려를 잘하는 사람들이 점액질의 사람이에요. A형에 가깝겠다 그죠? 그리고 우울질의 사람들은요, 자, 표현이 잘못됐나 모르겠는데요, 우울하다, 가끔씩 감정의 기복이 세다 이런 건데요. 사색가임에서 내성적이고 비관적이고, 여기서 가장 중요해요. 사려가 너무 깊다 보니 생각이 너무 깊다 보니 자기 내면 속으로 훅 빨려 들어가는 거죠. 그래요? 너무 완벽주의적이고 철학적이고 사색적인 면이 강한 사람들이 바로 우울질의 사람들이다. 그 사람들의 가장 큰 또 특징은요, 신미한, 천리안이라고 하죠. 왜? 나의 내면을 볼 줄 아는 능력이 탁월하다 보니까 직관력이 굉장히 센 거예요. 그래서 MBTI로 가보면 그 TJ형 이런 거 나오는 거 본 적 있죠? 그렇게 넘어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크게 보았을 때는 사상의학과 사기질론과 또 우리 혈액형과 다 함께 이렇게 분석력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사기질론을 활용한 발도르프 교육이라는 거 들어보셨죠? 발도르프 교육에서 어른이 요즘에는 왜 어른 유치원 하죠? 어른들도 유치원 가잖아요. 아침에 할머니 돼가지고 유치원에 차 와가지고 그 뭐라고 하죠? 유치원이 아니고 어른들 모셔가는 기관. 그런 요양보호사들을 만날 수 있는 거. 거기에서도 이 그림을 통해서 교육을 합니다. 왜? 아까 그거 설문조사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 사람들 설문조사 다 쓰라고 하면 머리 지진나죠. 나도 나를 모르는데 넌들 나를 알겠느냐 이런 단어가 나오는 거죠. 근데 그림으로 그리게 합니다. 그럼 봄에 가까운 사람들, 여름에 가까운 사람들, 가을에 가까운 사람들, 겨울에 가까운 사람들, 이 계절과 또 같이 나누어지게 됩니다. 계절과 연관을 지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이제 도형심리. 자, 여러분들은 지금 딱 요걸 보면서 지금 내용을 모르세요. 그죠? 아무 종이에나 그리고 싶은 그림을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거기다가 제가 불러드릴게요. 집, 산, 해, 달, 길. 자, 보세요. 그림 아무렇게나 지금 그려보세요. 중에서 네, 집, 산. 이거 심리학이에요. 한 개만 아니요, 여러 개 섞어도 돼요. 마음대로. 집, 산, 길, 해, 달. 그리고 꽃, 나무, 뱀까지 그려보세요. 뱀 또는 아무 동물이나
그리고 싶은 동물 그리면 돼요. 저기 있어요. 있어. 그렇게 그려놓고요. 마음대로 그려보세요. 어디다 그리는 거야? 그 뒷면에다 그려주세요. 종이 뒷면에다가. 저쪽에 아까 볼펜이 있었는데 이 그림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심리를 볼 수 있고 이거는 일본 유치원에서 활용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다시 뭘 그려놨죠? 집, 산, 해, 달, 길, 꽃, 나무, 뱀 등의 어떤 동물. 간단하게 그리세요. 막 어렵게 안 그려도 돼요. 뱀도 그린다고? 네, 뱀이나 뭐 간단하게 그릴 수 있는 동물. 이거는 제가 고등학교나 중학교 갔을 때 아이들 교육하는 시간에도 아이들에게 똑같이 적용해 보는 방법입니다. 다 그린 분 계세요? 네. 벌써. 자, 나는 그림에 유난히 세모가 많다. 손 들어주세요. 세모, 지붕이라도 뭐 세모가 있을 수 있잖아요. 세모가 많이 들어있다. 많이. 유난히. 동그라미가 더 많이 들어있다. 동그라미가. 또 네모가 더 많이 들어있다. 네모가 많다. 그리고 S자, 나뭇잎 같은 거 그릴래도 S자가 필요하잖아요. S자가 유난히 많이 들어있다. 한번 찾아보시고요. 집에 문이, 선생님은 네모가 많은데요. 왜냐면 그 창문이, 집에 창문이 있다. 손 들어보세요. 와, 집에 창문이 있다. 이분들 오픈마인드가 된 분들이에요. 집에 창문 있죠. 집에 안 그린 사람들 많아요. 이상하게 세모집에 네모 몸통만 그린 사람들이 훨씬 많아요. 여기에는 다르세요. 지금 여기 분들은 다르세요. 창문 4개나 그렸대요. 창문 하나인 사람도 있고요. 4개인 사람들도 있어요. 원장님 창문 몇 개 그리셨어요? 에? 펜이 없어서 못 그렸어요. 진짜. 네네네, 맞습니다. 네네. 지금 그림 엄청 잘 그리신다. 그림 엄청, 와, 그림이 거의 미술가 수준이에요. 나무도 엄청 잘 그리고. 집도 엄청 잘 그리시는데요. 그래서, 자, 이제 여기서. 나는 뱀을 그렸다. 뱀이, 예, 맞아요. 뱀이 작다, 크다. 작다, 또 중간, 크다. 자, 여기서 증명해 드릴게요. 저분은 여자 없이 못 사는 분이에요. 왜 그러지? 정말 이거는 심리학에서 나온 거예요.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뱀을 크게 그린 사람들은 본능적인 사람들. 아까 그 어떤 심리학에서 나왔잖아요. 본능에 가까운 사람들, 머리 중심, 몸 중심, 애니어그램에서 나왔잖아요. 굉장히 몸 중심의 사람. 저분은 그래서 머리 쓰는 일보다 몸으로 하는 일이 굉장히 잘 맞는 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 건축업을 하시는 거예요. 제일 조그맣게 그린 분은 이분의 심리를 한번 얘기해 볼게요. 이분은요, 욕망이 있는데 표현할 줄 몰라요. 맞아. 개로 뛰고 싶은데 제일 너무 조그맣게. 표현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저 같은 경우 네. 우리하고 뱀을 같이 그렸는데 마찬가지예요. 표현을, 그러니까
자기가 표현하고 싶은 건 굉장히 많은데 그 조그매, 그 조그맣고 이게 작은 데로 들어가요. 네. 그 사는 전체에 비해서, 전체 그림에 비해서 그러면 그 동물을 작게 그렸다는 건 표현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굉장히 크게 그렸다. 그러면 나는 본능적인 사람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기서 여기에 하나만 더. 길 좀 그려보세요. 길이 어떻게 나가요? 길 그렸어요. 길이 집으로 향하고 있는데 네. 길이 집으로 향하고 있는 건 집 밖으로 향하 다른 데로 가고 있는 분. 집. 자, 이 두 분은 집이 이 두 분은 길이 밖으로 이분은 항상 회귀 본능. 항상 같은 곳을 향해 가고 싶은 사람이고 스테디니스예요. 근데 저분 두 분은 항상 꿈꾸는 소년인 거예요. 꿈을 꾸는 소년. 어딘가에 이상향을 찾는 사람. 이렇게 되는 거죠. 아니 집을 안 그린 사람은 뭐야? 그 집을 신장- 아예 안 그린 사람. 아니 신장로 같이 앞으로 이렇게 쭉 그냥 길을 와 대박. 나 이런 분 정말 많지 않은데 대박. 일어나 주세요. 일어나 주세요. 우리 집으로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니 신장이 대박. 집을 안 들어가는데? 아니요. 집이 이분은 야망이 굉장히 큰 분이신 거예요. 야망이 크고 야망이 너무 많으시군요. 야망이 큰 분이에요. 그래서 그건 아니. 사실은 우리 부회장님 같은 경우는 남 밑에서 잘 못 있어요. 늘 성취가 굉장히 강한 분이기 때문에 남 밑에서 누가 시키는 일 못해요. 내가 주도해서 해야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없는 길도 만들어가는 분이세요. 나는 길하고 집하고 많이 비슷해. 네. 길하고 집하고 집을 안 들어가는데? 항상 그러니까 내 내면을 찾아가는 분이신 거예요. 자, 이제 꽃을 그린 사람들. 꽃이 많다. 한 송이다. 한 송이. 많다. 나 꽃이 많다. 난 3개. 이분들은 동성 친구. 동성 친구를 굉장히 사랑하는 분이에요. 동성 이상 아니고. 거꾸로 자, 그러면 나무를 많이 그렸다. 레즈비언이야? 나무를 많이 그린 사람들은 이성 친구를 좋아해요. 나는 잘했어. 나 나만 누구 그래서 이게 이 그림이 왜 중요하냐면 사실은 그 어른들 있잖아요. 80대 넘고 90대 넘는 분들은 어떤 심리학을 접근할 때 글씨로 접근할 수가 없잖아요. 또 질문을 해도 잘 못 알아들으시잖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이런 거 아무렇게나 그려보세요. 그랬더니 이 할머니는 지금 아직도 90대인데도 불구하고 야망이 있는 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있고요. 그리고 욕망이 있는데 표출하지 못하는 분 여기에 다 나옵니다. 그리고 가족에 집을 그렸는데 문이 꽁꽁 잠겨 있어요. 창문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가족의 사랑을 못 받고 계신 분이에요. 그 할머니는 필시 그래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계시면 할머니 확인해 보세요. 꼭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도형심리학과 이걸 연결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한번 볼게요. 도형심리학의 이 사람들은요, 다혈질, 동그라미를 많이 그린 사람일수록 다혈질이고요. 자, 점액질의 사람들은 네모를 많이 그렸고요. 세모의 사람들은 담즙질이라고 합니다. S는 우울질의 사람이에요. 모든 그림을 S로 그려요. 막 그 꼬불탕 꼬불탕 하면서 막 그 관계, 모든 관계가 이렇게 꼬여 있게 되는 경우가 그렇게 그림을 그려요. 자, 그래서 담즙질의 사람들을 보면 세모를 많이 그려요. B형 남자들이 대부분 담즙질 세모예요. 왜? 따박따박 정확해야. 뭐든지 정확해야 되는 거죠. 그런 경우는. 또 점액질의 사람들은 너무나 스테디니스한 안정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 네모 평평한 그림을 많이 그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제가 강의를 하는 건요. 유치원에 가든 중학교에 가든 고등학교 가든 대학교 가든 어르신들을 만나든 제 강의는 모든 강의가 이렇게 순조롭게 먹힐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강의를 해오면 여러분들을 만나기까지
살게 되었고요. 이제 사상체질별 타고난 가치관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사상체질은 사실은 제가 할 강의가 아니고 우리 한의사님을 모시고 곧 다음 주나 다다음 주에 사상체질에 대해서 좀 강의를 해주시면 참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그래서 여기서 넘어가겠습니다. 어디 감히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것도 아니고 함부로 할 수 없는 그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사상체질 그 자격증을 따가지고 지금 제가 강의했던 모든 자격증을 전 다 땄어요. 얼마나 바쁘게 살았겠어요, 그죠? 지금 그 모든 자격증을 다 따고 이렇게 관계 리더십을 주창하면서 다녔던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슈퍼 리더십을 발휘해 볼 시간입니다. 슈퍼 리더십. 리더십이라는 거는요,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게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리더십은요, 나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는데요, 슈퍼 리더십은 다른 사람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리더십입니다. 이런 리더십을 어디에서 많이 요즘에 배우냐면요, 네트워크. 나쁜 게 아니고 그 네트워크 사업장에 가면 이런 리더십을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하게 됩니다. 셀프 리더십이 스스로 자신을 이끌어가는 그런 리더십의 과정이라면요, 슈퍼 리더십은 나를 통해서 남이 나를 보면서 함께 성장하도록 만들어주는 슈퍼 리더십의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요거 한 번만 같이 읽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리더가 되고 싶다면 강해지게 무례하지 않아야 하고 친절하게 약하지 않아야 하며 담대하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사회가 바뀔 때 게으르지 않고 이런 사람이 바로 리더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봅니다. 거기서 담대하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이제 족북들은 왜 남을 그러니까 걔네들은 그 뭐죠? 그런 게 아니고 건달이 아니고 양아치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양아치는 그렇고 진짜 족북은 아마 그렇게 건달. 그래 그건 양아치다 이거지. 양아치. 담대하게 남을 괴롭히지 않고. 그러니까요. 양아치는 없애버려야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이 양아치 맞네. 근데 진짜 리더가 되는 사람. 그냥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진정한 리더가 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였고 리더십을 발휘할 분들이고 이미 각자 사회의 저명 인사들로 살고 계신 분들이십니다. 자, 요 시 한 번만 읽어드릴게요. 나태주의 풀꽃인데요.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기서 제가 수화 한 번만 가르쳐 드릴게요. 여기 자, 손을 이렇게 모아보세요. 자세히는 눈을 이렇게 가까이 자세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세히 가까이라는 뜻이에요. 자세히 보아야 자세히. 예쁘다. 누가 제일 예쁜 거 볼게요. 예쁘세요, 엄청. 다시 한번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올해는요 이렇게 길게 늘어뜨리는 거예요. 올해 보아야 사랑스럽다면요 손을 딱 모으고 여기에 사랑 엄지손가락 딱 세워보세요. 스럽다. 이게 스럽다예요. 엄지손가락을 딱 올리고 스럽다. 자, 사랑은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하는 거고요. 스럽다. 너도 상대를 향해 주세요. 너도 그렇다. 쉽죠? 똑같다. 자, 요 수화 한번 배우셔서요. 우리 장애인 시설에 가면 자, 제가 신앙송을 한번 해드릴게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입니다. 자, 손을 모으고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양손으로 하시는 거예요. 저는 마이크가 하나밖에 없어서 자, 둘이 하나, 둘, 셋, 넷.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너도 똑같다. 자, 이렇게 너는 안 그렇다 해면 안 돼. 이렇게 아주 짧은 수화를 통해서 누군가에게 귀가 들리지 않는 어떤 정말 소중한 분들에게 마음을 전달할 시간까지 제가 만들어 보았습니다. 어렵지 않죠? 자, 지금 수업이니까
여기까지만 하고 이따가 또 연습시켜드릴게요. 예쁘다 한번 해볼게요. 예쁘다. 예쁘다. 누가 가장 예쁜가 얼굴을 서로 봐주세요. 예쁘다. 예쁘다. 와, 바로 아니 영미 우리가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정말 중요한 게 이렇게 교실에서만 할 수 있는, 이렇게 강의실에서만 할 수 있는 예쁘다 표정이 나오잖아요. 어디 사회에 가서 우리 이름을 얼마나 웃기겠어요. 그죠? 자, 그렇게 사랑스럽다. 스럽다. 스럽다 제대로 외우셨어요. 고사상에 돼지머리도 이렇게 웃어야 좋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크게 한번 같이 웃어볼까요? 소리 내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자, 오늘 여러분들은 3년은 젊어지셨을 것입니다. 자, 예쁘죠, 강아지. 강아지 진짜. 자, 누군가 해야 할 일이라면 내가 하고,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하고, 기왕 해야 할 일이라면 즐겁게 하자. 저는 이런 마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언젠가 해야 할 일이라면 지금 해야 하는데, 제가 이번에 저도 굉장히 부족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골든리더 포럼을 만들어서 수많은 분들과 장학회도 만들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은 내 생일날 누군가에게 내가 밥 먹을 그 밥그릇에다가 좀 더 더해서 그 장학금을 전달해주는 시간을 갖고 싶다는 게 내 소망이어서 지금 몇 년째 하고 있었고, 그 첫 해를 우리 서정렬 대표님이 첫 번째 장학금으로 200만 원을 아이 셋 키우는 집에 그 누구라고 말하면 안 되겠다, 그죠? 거기에 기증해 주셨습니다. 서정렬 대표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렇게 큰 돈이 아니어도 저는 이번에도 10만 원 모아서 한 달, 12달, 120만 원을 증정을 할 거거든요. 그때 제가 증정식 할 때 여러분들 그 북악산 숲속집 이강희스 힐링하우스에서 할 거거든요. 그때 같이 참여해 주시면 그 아이가 오는 경우도 있고요. 아이 엄마나 아빠가 와서 수령을 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번에도 정말 누군가는 피아노 학원 정말 가고 싶은데, 정말 아이가 피아노를 너무 잘 치는데 보낼 수 없는 아이의 1년 학비를 대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좋은 일을 하는 그런 모임을 계속 만들어가고 있고, 그게 대한민국 골든리더 포럼이고 골든리더 장학회입니다. 제 작은 힘으로 여러분들을 만났다는 이유만으로 제가 그렇게 하나하나 만들어가고 있고, 이번에는 대한민국 골든리더 대상 시상식을 했습니다. 와주셨던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 3회, 4회 해가 거듭할수록 정말 좋은 분들에게 상을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되고, 제가 지금 내년에 3회 때 외국에서 샌프란시스코 만나요? 거기서 외국인인데 부인을 따라 한국에 와서 얼마나 낯선 곳이겠어요. 그런 곳에서 한국에서 잘 살아남아 계신 그런 분에게 상을 주고 싶다, 이런 지금 그런 마음을 갖고 있기도 합니다. 그 나고야에서 오신 분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그런 분들에게 한 분 한 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정성을 모아서 함께 전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될 때까지는요, 여러 가지 사연이 있었습니다. 제가 태어나 봤더니 강원도 산골에 집이 세 집밖에 없는 데서 태어났더라고요. 그것도 촛대바위라고 하는 아주 강원도 산골의 맨 마지막 끝이 태어났더라고요. 근데 그나마도 엄마 아빠 얼굴을 7살에 처음 봤어요. 저는. 왜? 태어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젖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서 남의 집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그렇게 산골 소녀로 태어나서 엄마 아빠를 7살에 봤는데, 처음 봤는데 운명의 장난일까요? 아버지가 14살에 돌아가 버리시네요. 그러니 내 인생이 얼마나 산전수전을 다 겪어야 됐었겠어요. 그 과정을 모두 겪으면서 여고 시절에 우울증을 크게 앓게 됩니다.
정말 죽고 싶은 날을 17세 그때부터 30세까지 맨정신으로 못 살겠는 거예요. 살 수가 없어서 선택했던 게 글을 쓰는 소녀였던 것입니다. 잠깐만 17세부터 30세까지 근데 우울증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게 길었나요? 예. 그러니까 7살에 엄마를 처음 만났는데 엄마 아빠를 처음 만났는데 14살에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엄마는 행상이라고 하죠. 예, 그러니까 부다리 꿀 팔러 다니는 거라고 안 계시고 저 혼자 중학교 고등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13년 굉장히 뭐 집이 제대로 없었어요. 그래서 20살에도 지하 단칸방에 살았고 대학원도 그러면서 다니게 됩니다. 근데 30살에 나는 정말 살고 싶지 않았어요. 정말 죽어야만 한다고 생각했던. 그래서 30살에 실제로 20살에 한 번, 30살에 자살 기도를 합니다. 한 번씩. 근데 계속 살아나는 거예요. 불멸의 이순신도 아니고. 그래서 계속 사니까 30살에 결심을 하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는 정신과에 갔는데 내가 몇 년 동안의 기억을 상실해 있어요. 왜? 내가 나를 기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일부러 내 기억을 삭제했어요. 그래서 나는 그 시간이라는 거 없고 30살에 다시 태어나자 그러면서 30살에 신춘문예에 원고를 넣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원고를 넣고 보니까 강원일보 신춘문예에 당선을 하게 되고 나는 이제 공부를 해서 작가의 삶을 살 거야. 나는 희망을 가졌어 하면서 그때부터 작가의 삶을 살고 대학원도 가고 국문과에서 인정도 받고 그리고 작사가도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180곡이 되는 저작권 작사가가 되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2번 죽었다 깨나는 사이에 나는 이제 그 무엇도 두렵지 않아졌습니다. 사실 요즘에 또 얼마나 많은 사연이 많았겠어요.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그깟 있고 어쩌라고 잘 될 거야. 우리 인간은 모두 다 잘 되기 위해서 오늘을 사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생각하는 한 여러분들도 다 잘 되는 길로 만들어져 가고 있다. 이거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느 것도 두렵지 않은 불사종, 불사신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군가 근심 어린 말을 하면 괜찮아 라는 말이 저절로 나오는 거고 아침에 일어나면 저 혼자 왜 안 그러겠어요? 세상이 저도 두려워요. 내 맘대로 되는 게 어딨어요? 안 되는 날이 더 많아요. 거기서 저 스스로를 아침마다 괜찮아 박수를 칩니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아 3번을 외치면서 일어나서 사실 여기 옵니다. 근데 강의를 하러 가잖아요. 늘 가슴이 쫄려요. 오늘은 이렇게 아는 분들에게 강의를 하는데도요. 여러분들 앞에서 왜 쫄리냐면 여러분들 앞에서 늘 조심해야 됐었고 어떤 주임 교수로서 부족함이 너무 많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잘 될까 늘 겸손해야 됐었고 그런데 이렇게 힘을 내서 강의할 때까지 저는 늘 또 많은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 당신 멋져 했죠? 이번엔 두 손을 힘차게 들고 당신 최고를 외쳐주시는 겁니다. 최고! 자, 하나, 둘, 셋, 넷. 당신 최고! 자, 이제 여기서 최고. 남만 최고이면 안 되죠? 나도 최고를 외쳐주십니까? 나를 향해서 하나, 둘, 셋, 넷. 나도 최고! 맞습니다. 자, 건배사 오늘 당신 멋져. 당신 최고. 나도 최고를 오늘 우리가 3교시에 갔을 때 이 건배사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부스팅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히든 카드가 남아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많은 공부를 하고 살았냐면요. 하루에 30살부터 지금까지일 거예요. 잠자는 시간이 아까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고 먹는 시간이 아까워서 먹을 수가 없었던 작가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아까 그 수많은 MBTI, 애니어그램, 또 사상의학 모든 자격증을 다 따왔는데 그 중에서 제가 지금 가장 잘하고 있는 게 여러분들 명리학이라고 아십니까? 네. 명리학의 학자가 되어 있습니다.
30살에 국문학을 다니면서 철학을 부전공하면서 빠져들었던 게 명리학인데요. 어느 날 내가 죽겠으니까 나는 도대체 어떻게 태어났나 사주 철학을 파고들기 시작한 거예요. 어느 날부터 완전 찍신이 된 거죠. 누군가의 인생이 막 보이고 귀신 아닙니다. 귀신 들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명리학이라는 학문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알게 된 거예요. 목화 토금수 오행을 통해서 사람의 심리를 알게 된 거고, 그러면 사상의학도 마찬가지고 우리 사기질론도 마찬가지고 우리 명리학도 목화 토금수 이 네 가지, 토는 중간형이라서 빼요. 목화 금수 이 네 가지를 가지고 우리 MBTI 아까 봤죠? E나 I형으로 나누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면 사주에 목과 화를 가진 사람들은 분발과 발산과 분산을 하는 형이고요. MBTI의 E형인 거고요. 금수를 가진 사람들은 수렴하고 수장하고 수용하는 이런 성향을 가졌더라는 게 나타나는 거죠. MBTI의 I형에 속하는 거예요. 그럼 사주, 생년월일을 딱 켜보면요. 사주라는 게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일주가 나 자신이에요. 자, 혹시 모르는 사람들, 궁금한 사람들은 저랑 전화로 내 사주의 일간이 뭔가요? 라고 알려드릴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분은 이분은 간목의 일주를 가졌고요. 저분은 을목의 일주를 가졌고요. 저분은 저는 경금의 일주를 가졌고요. 저 선생님은 신금의 일주를 가졌어요. 그러면 좀 어려운가요? 어려워도 좀 알아들어 봐주세요. 재밌어요. 그거 십천간이라고 해요. 사주의 그 10가지 기질이 일간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간목, 을목은 목이고요. 병화, 정화는 화고요. 무토, 기토는 토고요. 경금, 신금은 금이고요. 임수, 계수는 수예요. 자, 이렇게 그러면 네 가지로 크게 나누어서 볼 수 있는 거예요. 거기서 사주를 딱 열었는데 무토나 기토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지금 하루에 못 배워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중화직이에요. 지구로 따지면 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에요. 지구에 땅이 많아야 우리가 발 딛고 살잖아요. 그런데 간목의 사람들은 커다란 나무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고요. 을목의 사람들은 예쁜 꽃의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굳이 그림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그래서 간목의 사람들과 을목의 사람들은 목의 기질을 가져서 혈액형이 A형인데도 불구하고 분발과 발산이 언제나 나타나요. 뻗어나가려고 하는 기질이 있어요. 그래서 화의 기질을 가진 사람들은요, 병화와 정화를 가지고 있는데, 병화를 가진 사람들은요, 이마가 굉장히 넓어요. 아마도 선생님 병화일 수도 있는데 이마가 굉장히 넓고, 정화의 사람들은요, 코끝이 정말 백발백중인데요. 코가 되게 높고 그러니까 쿤타킨데 알아요? 그렇게 안 생기고요. 예쁘게 생겼어요. 코가 이렇게 오므려져 있어요. 선생님처럼요. 남자분인데도 코가 되게 예쁘게 생겼잖아요. 이런 분들이 정화의 가능성이 그러니까 이런 코를 가졌어요. 굉장히 많이 그래요. 그리고 간목의 사람들은 갑자 글 쓸 수 있어요. 갑자 써보면 얼굴이 네모난 형이 많아요. 간목의 성냥갑처럼. 뭐에 가깝다고요? 정화에 가까운데요. 한번 사주를 딱 펼쳐볼게요. 왜? 일주가 그래요. 그래서 근데 병화의 사람들은 태양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정화의 사람들은 달의 에너지를 가지고 있어요. 참 신기한데 그렇게 딱 맞아져요. 이거 무토의 기질의 사람들은요, 넓은 대지예요. 넓은 대지. 아니면요, 무토의 사람들은 중국 대륙 같은 대지. 기토의 사람들은 아주 잘 다져진 밭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무토의 사람들이 만든 작물이 더 소중해 보일까요? 기토의 사람들, 이 예쁘게 만들어진 꽃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꽃밭. 자, 그러면
경금의 사람들은요 원석에 가깝고요, 신금의 사람들은 보석에 가까워요. 그래서 신금의 사람들은요 자기가 태어나자마자 자기가 보석인 줄 알아요, 진짜로. 그리고 멘탈이요 보석 같아요. 잘 깨지기도 하고요. 고기예요, 고기에. 신금의 사람은 왕자병, 공주병, 씩씩죠. 그리고요 자기가 굉장히 남들이 자기를 다 찍었다고 생각해요. 도끼병. 신금의 사람들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자, 임수의 사람들은요 넉넉해요, 바다처럼. 선생님이 내가 아직 사진을 못 봐서 모르지만 우리 힐링타운 회장님이 임수에 가까운 얼굴을 가졌어요. 이따가 사진 한번 딱 열어보기로 해요. 그리고 개수의 사람들은요 신인물처럼 지혜로워요. 여성적이에요. 굉장히 여성적인 사람들이. 그리고 굉장히 친화력이 강한 사람들이 을목, 개수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그러면 목화금수로 나는 어디에 속하는지 찾을 수 있어요. 이렇게 심리학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MBTI, 애니어그램, 사기질론, 사체질론, 사상체질, 또 뭐가 있었을까요? 여러 가지 동서양을 막론하고 제가 가장 잘 맞다고 느꼈던 게 이 명리학이었어요. 왜? 그 사상의학보다도 10가지로 나눠서 보여주니까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이거 해볼게요. 목생화 해볼게요.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수생목 이렇게 오행이 이렇게 둥글둥글 굴러가면서 이렇게 성향이 나눠지는데요. 그러면 자, 사주를 딱 보고 자 볼게요. 제가 지금 말하는 단어가 좀 어려워도 지금 순간 알아들어 보세요. 그게 공부잖아요. 그죠? 갑기합토 말해보세요. 갑기합토. 그럼 갑목과 기토가 만나면 갑목이라는 소나무가 기토라고 하는 이 토를 만나서 뿌리를 내린다. 그러면 천간에 갑과 기를 가진 사람들은 서로 되게 잘 맞아서 뭔가 상생을 하게 되더라. 또 하나, 을경합금. 자, 그러면 금. 자, 보세요. 을목이라는 목이 경금에 만나면 커다란 바위 위에 예쁜, 이게 뭐죠? 이끼 같은 거를 주기도 하고 커다란 바위를 이렇게 타고 넘어가는 넝쿨이 되주던 식물인 거예요. 그러면 바위 혼자 있을 때보다 을목을 만나면 바위도 좋고, 근데 을목은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을경합이라는 그 경금과 만나서 바위를 타고 가는 거죠. 그러면 을목이 더 자생력이 강해지는 거죠. 혼자 있으면 쓰러져 죽을 게 걔를 타고 넘어가는 거죠. 그렇자. 그 다음에 갑기합토, 을경합금, 병신합수 말해보세요. 병신합수. 저기 병화와 신금이 만나서 합수를 만드는데, 자 보세요. 이 예쁜 보석, 신금은 보석이라고 했죠. 이 보석이 누구 앞에서 빛날까요? 태양, 병화라는 태양 앞에서 빛나는 거죠. 그러면 천간에 병화가 있고 어떤 누군가 병신합수가 있으면 우리 사장님은 신금이니까 병화의 여자를 만나면 그 여자로 인해서 내가 빚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사주에 병화가 너무 많아. 예를 들면 그러면 화극금이라고 해요. 나는 신금은 보석은 하나인데 병화가 사주가 너무 많으면 나를 비추는 재성이 너무 많아서 쓰잘데기가 없는 거죠. 너무 많으니까 타 죽는 거죠. 그런 현상이 나타난 거다. 병신합수. 그 다음에 뭐가 있을까요? 병신합수. 무게합화 써주세요. 무게합화. 무토라는 커다란 산이 있어요. 커다란 산이 있는데 거기에 개수라고 하는 계곡이 흘러가요. 엄청 좋겠죠. 근데 내 사주에 무토야. 내가 나를 딱 열어봤더니 내가 일간이 무토더라 하는 사람들은 개수의 여자나 남자를 만나야 돼요. 그러면 거기에 삭막하던 산에 개수의 이 아름다운 계곡이 흘러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 사주를 찾아가는 거예요. 좋은 사주로. 무게합화.
정의만목 볼게요. 인수라고 하는 커다란 바다에 정화라고 하는 달이 떴다면 어떨까요? 정의만목을 이루는 거죠. 사주에 정의만목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떻냐면요 되게 낭만적이에요. 바다에 커다란 달 아래서 시를 짓는 거죠. 김사까지. 그렇죠. 김삿갓사주인 거죠. 그게 바로 오우야. 그러면은 이런 지금 사주가 난 얘인데 지금 집사람이 안 맞으면 그 사주 맞는 사람을 다시 찾아서 결혼해서 좋겠네.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중요한데요. 나와야지. 야 희한해요. 이 부부가 사주가 잘 맞으면 평생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도 사주가 안 맞으면 정말 잘 찢어진단 말이에요. 그때 아기가 태어났는데 부부를 합을 딱 시켜주는 사주가 있어요. 아이가 태어났는데 합을 딱 시켜주는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이 부부가 유난히 합이 잘 들었었는데 아이가 딱 오면서 깨트려 보는 사주가 있어요. 그러면 애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바람난 헤어진다든가 애가 태어나자마자 남편이 진짜 죽게 돼요. 그런 사주도 있고요. 사주를 보면 너무나 신기하게. 그러면 다른 여자하고 이제 해갖고 애 낳았다. 그 애 때문에 현 여자하고 행복해지는 건가? 그건 아니지. 그건 안 되죠. 야, 그래서 본인의 취향을 잡고 이상하게도 사주에 그런 제가 지금 잠깐 알려드렸는데도 그럴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드시죠? 이거는 과학이에요. 통계고요. 점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의 성향 하나는 한 번쯤은 점검해 보시고 알아두세요. 그러면 나와 맞는 사람들을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아요. 10명이 있으면요 3명은 나의 아군, 진짜로 3명은 나의 적군, 4명은 쏘쏘 중간에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맞잖아요 여러분들. 근데 그러면 이 세상에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둥글둥글 굴러가야 해요. 나쁜 사람이라고 배척할 필요도 없고요. 함께 가는 사회니까 당연하다고 인정하고 사세요. 제가 지금까지 살아나온 힘이 바로 그 과정을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정말 모든 역경을 다 딛고 여기까지 오면서 사실은 해드리고 싶은 게 너무 많아요. 지금 오행과 장기 과정까지. 근데 혓바닥에도 뭐가 장기가 되는지 다 얘기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벌써 우리가 3교시 소셜 네트워크 타임을 가야 되는 시간이니까 1, 2교시를 몰아서 했다고 생각해 주시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세상의 모든 명리학적인 지식과 세상의 모든 심리학적인 지식을 한꺼번에 전해드리고 싶었던 강사 강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